그냥 바꿔서 한달 몰라요. 내가 이거 이게 만약에 내일 행사로 끝난다. 오늘까지 소개해야 된다. 그러면 또 이렇게 해오는데. 그래서 그 프랜차이즈 생사들은 싼 걸 원해. 고기 남으면 어떻게? 오늘 여러분의 밥상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먹거리 엑스파일의 김진 기자입니다. 업무에 지친 퇴근길, 여러분은 어떤 음식이 가장 생각나십니까? 제 퇴근길의 즐거움은요, 숯불에 지글지글 구운 갈매기살 한 점입니다. 맛도 좋고요, 이름이 매력적입니다. 갈매기살. 돼지의 뱃속을 가로로 막고 있다고 해서 처음에는 가로막살 이렇게 불리다가 오랜 세월 입에 입을 거치면서 갈매기살로 불리게 됐다. 뭐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그럼 이 갈매기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갈매기살은 이 갈비와 삼겹살 사이에 이렇게 가로로 놓여 있습니다. 이 갈매기살을 딱 떼어내서 잘 손질하면 정확히 이만큼의 갈매기살이 돼지 한 마리에서 나옵니다. 한 마리에서 약 300g 정도의 소량만 나오기 때문에 아주 귀한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소량만 나온다는 갈매기살. 하지만 그 갈매기살을 판매하는 식당들은 넘쳐납니다. 우리가 지금껏 알고 먹었던 갈매기살, 과연 진짜가 맞는 걸까요?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갈매기살의 정체를 긴급 점검했습니다. 갈매기살 굽는 냄새가 진동하는 서울의 한 뒷골목. 저렴한 가격과 담백한 맛으로 직장인들에게 하루의 위안이자 소박한 즐거움이 되어줬던 갈매기살. 예나 지금이나 인기가 좋습니다. 삼겹살에 비해 지방 함량은 낮지만 비타민과 철분이 풍부한 갈매기살. 일단 기름기가 좀 적은 편이고 자주 먹어도 좀 물리지 않는다는 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담백하고요. 계속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것 같아요. 갈매기살은 외식 메뉴로 손색이 없고 술안주로도 안성맞춤입니다. 그 인기를 증명이라도 하듯 전국의 갈매기살 체인점만 1,500개가 넘습니다. 우리는 먼저 갈매기살 부위의 정확한 설명을 듣기 위해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이 갈매기살이 보다시피 이렇게 몸통하고 배하고 가로막고 있는 살, 이 살을 갈매기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돼지의 갈비와 삼겹살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갈매기살. 그러면 양이 한 어느 정도 나오나요? 그러니까 이 돼지를 볼 것 같으면은 보통 잡았을 때 돼지 크기에 따라 조금은 차이는 있겠지만은 보통 한 마리에서 250g에서 350g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양은 이보다 더 적습니다. 갈매기살을 둘러싼 막과 기름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돼지 한 마리당 0.5%만 나오는 갈매기살. 약 12kg 정도 생산되는 삼겹살과 갈매기살의 생산량을 비교하면 그 차이는 무려 34배에 이릅니다. 그만큼 희소 가치가 높은 갈매기살의 가격은 얼마일까? 우리는 서울의 한 축산물 도매시장을 찾았습니다. 갈매기살 있어요? 있어요? 거의 없어요. 갈매기살 없어요. 사장님, 그 갈매기살도 있어요? 국내산은 딸려요. 국내산 있어도 자그마한 엄청 힘들어요. 또 다른 축산물 시장. 이게 두 개야. 요 정도밖에 안 나와. 이게 지금 몇 마리인데. 여섯 마리가 요거야. 뭐야? 요거 다, 이게 6
한 마리. 구경조차 하기 힘든 갈매기살. 그렇다면 수도권 축산물 유통의 70%를 담당하는 축산물 시장은 어떨까? 우리는 수소문 끝에 갈매기살만 전문적으로 취급한다는 한 축산물 업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어디 거예요? 국산이에요? 조금 이상한데요. 우리가 봤던 갈매기살과는 다른 모양입니다. 원래 이렇게 길쭉하잖아요. 갈매기가 말하는 게 두 가지를 생겼는데 지금 갈매기는 이 갈배에서 붙어 있는 거고 이거는 내장에서 붙어 있는 거고 갈매기인데 토시살이라고. 갈매기하고 이 토지살하고 먹으면 식감이 좀 틀리지 않아요? 맛이? 그거는 또 해서 양념만 놔두면 되는데 똑같아서. 그러니까 양념만 해버리면은 똑같다. 네. 아, 매일 가져간 사람 있어요? 새우는 지금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매일 이렇게 빠놓은 때 이렇게 빠놔서 가져간 사람이 있고. 아. 이게 저 키로당 얼마예요, 그러면? 그 근당으로 이렇게 3,000원씩 주는데 이거. 근당으로 3,000원? 내장 갈매기살로 불리는 토시살. 조금 이상합니다. 실제로 다른 곳은 어떨지 우리는 좀 더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갈매기살 있어요? 예. 아, 토지살. 아, 이게 갈매기살. 막은 제거 안 한 거네. 이게 키로당 얼마라고요? 15,000원. 두 업체에서 보여준 국내산 갈매기살. 형태는 물론이고 가격 차이도 큽니다. 우리 아까 사갖고 온 건데. 아니다. 이거 지금 토시살이야. 토지살이라고 하던데? 토시살이요. 아,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이거랑? 이게 붓이에요? 아, 똑같네. 갈매기살 옆에 붙어 있는 자뷰. 우리가 산 토시살과 똑같습니다. 비율이 거의 반만. 이게 40%가 40%. 근데 왜 이게 더 세면 갈매기집에서는 그냥 하려면은 이걸 나와가지고 붙여가지고 들어가고. 그럼 어디 붙여? 이걸 그냥 우리가 양쪽이하고 같이 붙어있어요. 여기에다 내있는 거예요. 아, 안에 있는데 네. 땀 이런 거야. 그래서 이거 붙이면은 조금 싸. 아, 예. 토시살은 갈매기살과 연결된 부위지만 갈매기살과는 맛뿐만 아니라 고기의 색과 결도 다릅니다. 내장과 가까이 있어 더 냄새가 난다는 토시살. 막을 벗긴 갈매기살과 토시살, 어떤 모습일까? 손질한 갈매기살은 사선으로 결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콩팥과 가까이 있는 토시살, 육안으로 봤을 때도 갈매기살에 비해 짙은 색을 띠고 결이 난 방향도 다릅니다. 때문에 가격 역시 차이가 납니다. 갈매기살이 2.5배 이상 비쌉니다. 갈매기살을 판매할 때 토시살을 분리해서 파는 것이 원칙. 그럼 뭐 식감은 별로 틀리진 않고. 요거 요대로 그런 맛이고 요건 요대로 맛이야. 뭐 일반 저 손님들이 먹었을 때 뭐 똑같죠? 다음 날 갈매기살만 전문으로 취급한다면서 토시살만 판매해온 축산물 업체를 다시 찾았습니다. 냉동고에서 제법 많은 양의 고기를 꺼내 분주히 어디론가 가는 주인. 식당 업주와 거래가 한창입니다. 우리는 갈매기살로 둔갑한 토시살이 시중에 어떤 식으로 판매되는지 식당 업주를 따라가 봤습니다. 영업 준비로 분주한 주방 안. 이 집 주인이 제일 먼저 하는 건 고기 작업입니다.
여기다가 시간 단축을 위해 물에 담가 해동한다는 주인. 이런 방법은 육즙 손실은 물론 세균 증식으로 식중독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녹인 토시살, 이제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보시면 고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살짝 칼집을 내고 헛뜨는 식으로 나오죠. 여기 이렇게 갈매기살로 둔갑한 토시살은 10,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갈매기살과 비슷한 결을 만들기 위해 포를 뜨고 완벽한 둔갑을 위해 또 필요한 한 가지. 고기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양념이에요. 어디가 다 양념이기 때문에 생고기는 다 아무것도 없어요. 양념이 이제 냄새를 커버하는 거죠. 갈매기살이라고 얘기해주세요. 그런데 그거 몰라요. 갈매기가 이거 오늘 먹었던 갈매기살의 실체가 궁금해집니다. 우리는 전문가와 국내산 갈매기살을 판매하는 식당을 좀 더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식당. 포장마차형 식당으로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램수 표시 없이 심플한 메뉴판. 갈매기살은 1인분에 9,000원입니다. 먹기 좋게 썰어서 양념되어 나온 갈매기살. 고기의 두께는 대패 삼겹살 못지않게 얇아 보이는데요. 구워지는 속도도 빠릅니다. 신중하게 맛을 보는 전문가. 말을 아끼고 갈매기살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네? 이거 되게 시원하게 안 보여요. 토시살을 발견한 전문가. 다시 한번 고기의 결을 살핍니다. 양쪽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네, 그죠? 결이 이렇게. 결이 지금 이렇게 가자.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썰어서 그렇죠. 갈매기 살인 척 토시살에 칼집을 내서 포를 떴지만 결이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기의 상태가 의심스러운 상황. 슬그머니 손님들의 눈을 피해 밖으로 나온 주인. 우리에게 사실을 실토합니다. 근데 갈매기 저거 말고 원래 저 내장 갈매기인데 진짜 갈매기 좀 길게 돼서 그거는 하늘 전체도 못 가둬버렸어요. 그게 진짜 오리다. 내장 갈매기라는 걸 몰라요. 갈매기하고 바꿔서 같은 갈매기예요. 두 번째로 향한 곳은 맛집으로 소문난 돼지 부속구이 전문점. 갈매기 하나. 다양한 메뉴 중 가장 인기 있는 갈매기살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아까도 틀리죠, 딱. 첫 번째 집과는 달리 포를 뜨지 않아서 통통하고 신선해 보이는 이 집의 갈매기살. 전문가들 역시 신선도에 대해서는 합격점을 줬는데요. 그런데 이때 이제 좀 아까 하니까 알겠어. 도시만이 가지고 있는 금방. 도시만이 가지고 있는 금막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 진하고 두꺼운 거 있잖아요. 갈매기살하고 표시가 나죠 이제. 양념에 덮여 있지만 두껍고 선명한 색을 띠고 있는 토시살의 근막. 갈매기살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성을 위해 양념을 씻어내는 전문가. 그러니까 이제 고기 본연의 냄새라든가 그런 거 파악하기가 쉽더라고요.
하지만 물에 헹궈도 씻겨지지 않는 양념 때문에 고기 맛보다는 양념 맛이 강하다는 평. 나는 그렇게 맛밖에 안 돼. 그렇게 강하게 이유가 없어. 식당 주인이 진한 양념으로 감추려고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맛도 틀려요? 그러네요. 맛이 진갈매기는 부드러움이 있고 단갈매기는 좀 뻑뻑한기가 있어요. 근데 정갈매기는 육즙이 나와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진갈매기는 부드러워요. 어떡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저렇게 진갈매기살 이렇게 써놔야 돼요? 아니 그냥 갈매기살 쓰면 돼요. 국내산 갈매기살. 국내산 갈매기살을 판매하는 식당. 4곳 중 3곳에서 갈매기살로 위장한 토시살이 나왔습니다. 취재 도중 갈매기살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세상에 갈매기살 있어요? 은행 거 없어요? 국내산 있어야 돼요? 네. 국내산은 그걸 구워내야죠. 근데 분량이 안 나죠. 상인이 추천한 갈매기살은 다름 아닌 수입산. 국내산 공급 부족으로 수입산 갈매기살 수입량이 늘어나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입산 갈매기살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갈매기살 전문 프랜차이즈 음식점과 가공업체. 먼저 우리는 경기도의 한 가공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갈매기살 가공 능력은 전국에서 제가 제일 많을 거예요. 지금 특파 안에 튼튼히 실려 있어요. 이거는 제가 작업도 넣게 내려야 되는데. 아, 저 밖에 있는 게 그거예요? 네. 아, 이게. 이거를 작업 다 하신 거예요? 아, 이거는 원박입니다, 원이요. 아. 캐나다에서 온 갈매기살은 돌덩이만큼 단단합니다. 박스에 측면에 표시된 도축일 확인 결과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보입니다.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와요. 돼지의 모든 부위에서 갈매기살이 제일 빨리 됩니다. 아까 그 보여주셨을 때 박스 그게 약간 9월 중순? 그때까지인데 그럼 저희가 빨리 먹어야 돼요? 벌써 드시는 것처럼 저희 저번 용도는 저희가 다른 용도로 쓰는 용도고요. 동원 저런 것으로 설나고 그런데. 네, 생전 본선에서 의뢰해서 들어온 거죠. 그러면 가격이 어느 선이에요? 7,200원 정도 들어가요. 그렇다면 유통기한이 임박한 갈매기살은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 걸까? 이거 샘플 만들어달라서 꼭 따라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만약에 내일 날짜로 끝난다. 오늘까지 소비해야 된다. 그럼 오늘 저희가 이걸 잡는다. 허가 받은 양념. 허가내. 고민 안 해서 또 이쪽에 소를 해줘요. 가공업체 관계자의 말이 사실인지 체인점에 납품하는 또 다른 가공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또 저희는 대부분 수입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 납품하다 보니까 국내산은 가격이 비싸니까 생각도 못해요. 저기 좀 많이 하는 데가 갈매기 전문점, 또 한국으로 대전에 보이고 갈매기 한 달에 한 작품 나가고. 저 좋은데 좀 안 보이는 게 고구마 아, 감사합니다. 주택가에 자리 잡은 가공업체. 지상은 사무실로, 지하에는 갈매기살 가공 공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장 안, 갈매기살 가공 작업으로 분주해 보입니다. 공장 한켠에 마련된 냉동 창고. 그럼 사장님 이거는 양념용이에요? 아니면은 양념용? 이곳 역시 양념용 갈매기살은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양념용은 좀 얼마 안 남은 거 써야 되나 보다.
좀 날짜 얼마 안 남은 거? 단가 절감을 위해 유통기한이 임박한 갈매기살을 찾는 업체도 많다는데요. 이거요? 이게 냉장고예요? 자연 해동이 돼요.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는 갈매기살. 위생 상태 역시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지금 해동시키는 거예요? 이거 빌려고 저거 물에다 다 뜯어먹어요. 아침에 오시기 전에 이게 막이 있는 상태에 막이 있어요. 막을 이제 지방이 반은 아니고 일부 지방. 이거 되게 말랑말랑하네? 다 이게 녹은 거예요? 그치. 막을 딱딱하면 지금 안 먹어요. 저거요? 해동한 갈매기살은 막 제거 기계를 이용해서 막과 기름을 벗겨냅니다. 그런데 이때 작업한 갈매기살을 물통에 던지는 직원. 고무 물통엔 기름과 핏물이 서로 뒤엉켜 있습니다. 손질하지 않은 갈매기살 바구니엔 재색을 잃고 갈변된 갈매기살도 보입니다. 조금 전 고무통에 있던 갈매기살을 건져내서 가지고 가는 공장 직원. 갈매기살 양념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 옆엔 의문의 박스가 놓여져 있는데요. 뭐예요, 이거? 가루는 다름 아닌 염지용 분말, 소고기 맛 엑기스와 각종 첨가물이 섞인 복합 조미료입니다. 순한 갈매기살이라더니 합성 첨가물로 무장한 갈매기살입니다. 염지 작업이 끝나면 양념을 할 차례. 이거는 무슨 맛이에요? 매콤한 맛. 이 양념도 넣고 아까 그 염지도 해야 돼요? 네. 셀카 양념 물기로 하고, 조미료가 잔뜩 들어간 양념장은 이미 유통기한을 한 달 이상 넘겼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양념장을 듬뿍 넣고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비벼주면 새로운 가공품인 갈매기살 양념육이 탄생됩니다. 포장만 남은 양념 갈매기살. 갈매기살과 양념, 핏물까지 합쳐 중량을 맞춰줍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갈매기살. 유통기한이 지난 양념을 덮고 12개월 생명을 연장했습니다. 그렇다면 해동 후 막과 기름만 제거한 갈매기살은 어떻게 보관될까? 다 녹았네. 양념 안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유통기한이 임박한 수입산 냉동 갈매기살. 이렇게 관리해도 괜찮은 걸까?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냉동 갈매기살을 양념용으로 재가공할 수가 있는 건가요? 예, 유통기한 내에서 우리 축산물 가공품, 제조 가공 원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 막이나 기름 제거 작업만으로 이제 1차 가공으로 볼 수가 있나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원료 제품에 원래 있는 원료 제품 유통기한은 초과해서 실종할 수는 없어요. 갈매기살 전문 체인점은 어떨까? 주머니 가벼운 젊은 사람들에게 특히 인기가 좋다는 대형 프랜차이즈. 미국산 갈매기살은 500g에 15,000원. 웰빙 갈매기살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먹기 좋은 크기의 양념돼서 나온 갈매기살. 여느 식당과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주방 앞 선반에는 제 차례를 기다리는 갈매기살과 반찬들이 실온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손님 없어도 미리 항상 해놔야 되는 거예요? 주방 안은 종업원이 맨손으로 고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위생 장갑이 옆에 있어도 오직 맨손으로. 게다가 손도 큰 종업원. 중량 따위 필요 없이 듬뿍듬뿍 소스를 넣는데요. 무얼 넣는지 넣기도 참 많이 넣습니다. 그런 다음 맨손 신공을 발휘해서 손빨래 하듯이 버무려줍니다. 그 사이 우리는 갈매기살 양념에 대해 확인해봤습니다. 고소한 맛을 내는 소스는 참기름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값싼 향미유. 웰빙 갈매기살의 매콤달콤한 맛의 비밀은 각종 조미료와 합성 첨가물이었습니다. 거기에 고약한 종업원의 손맛까지 더하면 손님상에 나갈 준비가 완료됩니다. 무엇을 찾는지 바빠 보이는 종업원. 한 사람만 초장 만들고. 이거 초장 만드는 거예요, 이모? 애타게 찾는 것은 다름 아닌 빙초산. 설마 고기 양념에 넣는 건 아니겠죠?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마지막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붓고 양념장을 만드는 직원. 이 집의 대표 소스인 빨간 초장의 정체는 빙초산 양념장이었던 겁니다. 손님으로 가득 채워졌던 식당에 한 테이블씩 손님이 빠져나갑니다. 손님이 식사를 하고 떠난 자리. 잔반들 사이에 남은 갈매기살이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테이블을 치우기 위해 모여든 종업원들. 제일 먼저 남은 고기와 물통을 가지고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테이블도 마찬가지. 남긴 채소와 갈매기살을 챙깁니다. 우리는 남은 고기의 행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주방 직원에게 전달된 먹다 남은 갈매기살은 바로 고기통으로 직행. 아직 손님상에 나가지 않은 고기와 섞였습니다. 손님이 남긴 또 다른 고기 역시 양념한 국물까지 쓸어 넣습니다. 새 고기와 재사용 고기를 다시 한번 버무려주면 끝. 누군가 먹다 남은 재사용 고기가 또 다른 손님상에 올려집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고기 남으면 어떻게 해요? 네. 그렇다면 다른 프랜차이즈 식당은 어떨까? 우리는 인터넷 기사를 통해 한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국내산 갈매기살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확인을 위해 이 프랜차이즈의 한 지점을 찾았습니다. 유명 연예인이 광고 모델로 활약해 인기를 끌었다는 체인점.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돼지고기의 명품 갈매기살이라는 포스터가 눈길을 끕니다. 갈매기살이나 갈비살이나. 이곳의 갈매기살은 150g에 6,500원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갈매기살이 유명해요? 근데 저기 제주도산이 갈매기살이에요? 네. 제주도산이라고 써있는데? 국내산이에요. 갈매기살이요? 글쎄요. 우리는 이 식당의 자랑거리인 국내산 갈매기살을 주문했습니다. 밑간이 살짝 돼 있는 갈매기살. 일단 육안으로 보기엔 원산지 구분이 어려운데요. 국내산 명품 갈매기살, 그 맛은 어떨까요? 의외입니다. 우리는 이곳 갈매기살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제일 먼저 확인한 건 갈매기살의 원산지. 같은 거예요? 쓰시는 거 같은 거예요? 냉장고 안에서 꺼낸 갈매기살의 국적은 한국이 아닌
캐나다였습니다. 소비자가 준 믿음과 신뢰에 짝퉁 갈매기살과 꼼수로 답하는 업체들, 정말 답이 없어 보입니다. 캐나다산 갈매기살은 국내산으로 국적을 세탁하고 저렴한 토시살은 값비싼 갈매기살로 바꿔치기 합니다. 심지어 수입산 갈매기살은 다양한 꼼수로 유통기한을 연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야, 갈매기살마저 이럴 줄 몰랐습니다. 갈매기살로 판매되고 있는 고기들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씩 보시죠. 먼저 이것은 막과 기름을 제거한 국내산 진짜 갈매기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갈매기살인 척 둔갑하고 있는 사실은 토시살입니다. 돼지의 콩팥 옆에 붙어 있어서 갈매기살보다는 조금 더 짙은 색입니다. 보이시죠? 마지막으로 그 옆에는 수입산 냉동 갈매기살입니다. 수입산은 이처럼 대부분 간장과 각종 첨가물을 넣어서 양념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하나씩 차례대로 그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산 진짜 갈매기살과 토시살, 그리고 수입산의 맛은 어떤 차이가 날까요? 자, 먼저 숯불에 하나씩 차례대로 올려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올려놓는 건 국내산 진짜 갈매기살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나란히 갈매기살로 위장한, 하지만 사실은 토시살, 양념이 된 수입산 갈매기살까지 나란히 올려놔 보겠습니다. 갈매기살을 즐겨 먹은 지 한 10여 년 됐는데요. 자, 숯불에 한번 잘 구워 보겠습니다. 숯불 향은 참 좋습니다. 먼저 양념으로 맛을 낸 수입 갈매기살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잘 익었네요. 역시 양념 맛이 진합니다. 그동안 제가 먹었던 게 이거네요. 갈매기살 맛보다는 양념 맛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다음은 토시살을 먹어보겠습니다. 가장 가운데 구웠던 건데요. 이 돼지 냄새가 좀 있네요. 갈매기살보다는 식감이 쫄깃한 것보다는 조금 확실히 질긴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국내산 진짜 갈매기살입니다. 노릇노릇 잘 익었습니다. 저는 처음 먹어보는 맛입니다. 육질은 쫄깃하고요. 씹을수록 고소하고요. 소고기 맛도 조금 나면서, 이야, 정말 담백한데요. 저는 그동안 뭘 먹었던 거죠?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맛과 색, 지육의 결로 갈매기살 부위를 구분할 수 있다곤 합니다. 하지만 이 양념 하나면 전문가도 부위를 가려내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양념이 과하다는 건 양념으로 덮고 싶을 만큼 감출 게 많다는 것 아닐까요? 음식은 단순합니다. 그리고 그 단순함은 솔직함입니다. 복잡해지면 음식 본연의 맛을 잃게 되기 마련입니다. 서울의 한 보거 전문 식당. 주문한 음식이 나옵니다.
언뜻 보기엔 일반 보고회처럼 보이지만 사실 보거 껍질로 만든 요리입니다. 보거 껍질을 벗겨 살짝 데쳐 먹는 보거 껍질 숙회. 콜라겐이 풍부하고 무엇보다 씹을 때 쫄깃한 식감 때문에 보거 마니아들 사이에서 인기라고 합니다. 이것도 안 찍고 딱 먹으면 약간 차가운 돼지 껍데기 느낌? 예, 그런 느낌이 좀 나요. 너무 쫄깃해가지고. 숙취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술안주로 각광받고 있는 보거 껍질 요리. 그냥 이렇게 소스 찍어 먹는 것보다 이렇게 술 한잔하고 이렇게 딱 찍어 먹는 게 훨씬 더 궁합도 잘 맞고 좋은 것 같아요. 술 먹을 때는 껍질로 딱 간단하게 먹고, 이제 술 해장할 때는 복지를 먹으면서 이제 깨고, 그 복 자체가 또 이제 해장에 너무 좋으니까. 다른 보거 요리들만큼이나 조리가 까다롭다는 보거 껍질.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먼저 신선한 보거는 기본입니다. 보거는 위험을 느끼면 위를 부풀리고 가시를 세워 적에게서 자신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게 복 중에 가장 최고인 복, 참복이에요. 이렇게 이제 호랑이 무늬 있는 복이 돌아오고 참복, 진짜 복이에요. 보거의 몸에 돋아있는 가시 보이시죠? 껍질 요리를 하기 위해서 바로 이 가시 제거가 필수라고 합니다. 보거의 독을 제거하는 일만큼이나 정성이 필요하다는 보거 가시 제거 작업. 먼저 보거 껍질을 모두 벗겨냅니다. 보거 한 마리에서 나올 수 있는 껍질의 양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손님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치열하다는데요. 네, 매니아분들이 있으세요. 피부 관리하시는 뭐 모델분들, 연예인분들. 껍질을 항상 이렇게 포장도 많이 해가시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없어요, 양이. 껍질을 분리하고 나면 껍질 전체에 촘촘히 박혀있는 가시들을 칼로 제거해야 합니다. 수작업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껍질까지 모두 제거될 수 있어 숙련된 조리사가 아니면 쉽지 않은 작업. 이게 왜 또 손질하기가 힘들고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많이는 없을 거예요, 이런 요리들이. 까다로운 수작업이 필요하다는 보거 껍질 요리. 그런데 아는 사람들만 안다는 손쉬운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 누면은 좀 없어지는 거예요? 껍질이 잘라진 걸 딱 상태를 보면 딱 눌러지는 정도가 아니면 맛이가 흐르는 거예요. 담궈서 키우더라고요. 그럼 없어져요? 네. 손으로 파운드 머리가 다 빠지듯이 그것도 되게 빠져. 그럼 없어져요? 네. 무슨 느낌이 안 돼요? 아, 무게가 이렇게 풀리면 20kg 되고 2.5kg 되고 엉덩이에 따라서 원하는 만큼 불어나요. 분량, 쉽게 해서 우리가 무게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늘리기 위해서 퍼내가지고 팩으로 여기는 양 체형이 안 나와요. 그래요? 2kg 여기는 1.2.5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은 보거 하면 어떤 음식이 떠오르십니까? 보거탕? 보거회? 저는 보거 맑은 탕을 특히 좋아하는데요. 요즘에는 이 보거 껍질 요리가 인기라고 합니다. 보통은 보거탕을 먹으러 가면 가끔 서비스로 나오는 걸 먹기도 했는데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해서 제가 다양한 종류의 껍질 요리들만 이 앞에 준비해봤습니다. 하나하나 보실까요? 보거 껍질 숙회입니다. 기대되는 맛일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옆에는 새콤달콤한 맛이 나는 보거 껍질 무침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조금 독특할 수 있는데요. 이 보거 껍질을 석쇠에 구워 먹는 껍질구이도 있습니다. 이 냄새가 참 고소합니다. 이 중에서 보거 숙회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과연 보거 숙회는 어떤 맛일까요? 가장 맛있어 보이는 놈으로 보거 숙회를 살짝 양념장에 찍어서 굉장히 쫄깃하고요. 식감도 쫄깃쫄깃, 쫀득쫀득한 게 색다른데요. 아주 맛있습니다. 그런데 보거 껍질 요리를 위해서는 한 가지 까다로운 일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보거 몸에 붙어있는 가시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럼 제 옆에 이 수족관 안에 있는 살아있는 보거를 통해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수족관 안에는 살아있는 신선한 보거 3마리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한 마리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자세히 보시죠. 자, 이 보시다시피 힘이 세네요. 온몸이 가시로 덮어 있는데 이렇게 배 쪽에는 등 쪽보다 많이 부푸네요. 더 크고 날카로운 가시들이 돋아 있습니다. 이 보거 껍질 요리를 위해서는 먼저 이 껍질에 붙어 있는 가시 부분을 손질해야 하는데요. 그 과정이 무척 까다롭다고 합니다. 이 소리 들리시죠? 칼로 이 가시가 있는 부분을 일일이 제거해야 하는데 보거 요리 전문가들도 상당한 연습이 필요할 정도로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그렇다 보니 손쉬운 가시 제거를 위해서 업계에서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업자들만 알고 있다는 보거 껍질 손질법. 그 은밀한 방법. 그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지난 8월 우리는 한 보거 껍질 가공업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보거 껍질 가시 제거의 또 다른 방법에 대해 들었습니다. 원래는 식판에 있는 게 칼로 받아야 돼, 칼로. 원래는? 칼로 받는 게 좋은데, 칼로 받는 게 힘들고, 혈이 떨어지기가 어려요. 빙천 안에 잡히는 거는 지금 식당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서 그런 방식으로 하게 해요. 빙초선 넣고? 네. 그거 넣으면 좀 없어지는 거예요? 잡초가 없어지죠. 근데 그게 껍질을 잘라지 못한 상태를 보면 딱 물러지는 정도가 많이 들어가서 흐르는 거예요. 그렇구나. 가시 제거를 손쉽게 하기 위해 빙초산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과연 사실일까? 서울의 한 수산물 시장. 먼저 일식 재료상을 찾아 보거 껍질만 따로 구입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복껍질도 있어요? 복껍질. 네. 저는 귀찮아하니까. 네. 이제 이 가공된 걸 쓰는 거죠. 그런데 아예 보거 껍질만 가공해서 나온 제품도 있습니다. 제품 뒷면을 살펴보니 원재료에 표기된 빙초산이라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복껍질 팔아요? 복껍질이요? 예. 뷔페에서 다 적었어요? 많이 써요. 요즘 많이 쓰더라고요. 그때는 별로 안 나가는데. 또 다른 가공 제품. 이 제품 역시 빙초산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보거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한 매장. 우리가 보거 껍질을 찾자 냉동실 안으로 안내합니다. 그게 보거 껍질이에요? 네, 이게 보거 껍질. 아, 이게, 얼음 같은 거 약간 네. 그거 어떻게 손질해요, 그럼? 이거를 빙초산하고 물하고 섞어 마시고 그렇게 하던데요. 그래야, 식당에 보니까 아, 물하고 좀 섞어 마시고 이렇게 담궈서 채우더라고요. 하나씩을. 아, 그럼 없어져요? 네. 그냥 옛날에 다 밀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간편하게 그 빙초산으로 하더라고요. 정말로 사람도 시청물이 들어가면 머리가 다 빠지듯이 거기서 그냥 빠져. 이게 죽어버린단 말이야. 빙초산은 왜 빙초산 써야 돼? 식초로 안 돼요? 식초는 약해서 안 돼요? 이렇게 쫙 펴가지고 예. 해가지고 여기 한 번 자르고 여기 한 번 잘라야 된다고. 밀는 거예요, 가시를? 그렇지, 칼로 잘라야 돼. 그러니까 이제 하기들이니까 칼로 여기. 꽤 많은 상인들도 칼이 아닌 빙초산으로 가시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정말 빙초산에 담그기만 하면 보거의 가시가 제거되는 걸까? 우리는 전문가와 함께 사실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보통 보거 껍질 제품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검은 밀복입니다.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 가시를 얼마만큼 제거가 되는지 데쳐가지고 빙초산에다가 한번 담가볼 예정입니다. 일부의 밀복을 제한 나머지는 모든 복에는 거짐 가지가 90%는 가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빙초산의 경우 희석했을 것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전문가와 상의하에 20%로 희석한 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과연 가시가 사라질까요? 붉은색으로 표기한 부분이 가시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사라지는 가시. 3시간 뒤 보거 껍질에 돋아있던 가시들이 모두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정말 가시가 모두 녹은 걸까? 다시 한번 가시를 제거하지 않은 보거 껍질과 비교해 본 결과 확실히 가시가 녹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쪽에 만약에 가시가 녹지 않고 빠져 있다고 하면 이 많은 그 가시들이 아래 찌꺼기라도 좀 가라앉아 있겠죠. 근데 그렇지만 그러지를 않고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저쪽 산에 의해서 가시가 녹아서 없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작은 구멍들이 가시가 있던 자리입니다. 신기하게도 가시만 모두 사라졌습니다. 전자현미경으로 본 화면입니다. 보거 껍질에 돋아있던 가시가 녹아내리면서 가시 주변의 조직도 변했습니다. 초산 성분이 99%인 빙초산은 석유에서 추출한 화학 합성물로 20에서 50g 섭취 시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 물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식품 첨가물로 등록돼 있고 누구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에도 식품 첨가물로 등록돼 있긴 하지만 초산 20%가 넘을 경우 독극물로 지정해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일반 소비자들은 구입조차 할 수 없습니다. 강한 부식성을 띠고 있고 산성의 물질이라서 그대로 섭취했을 경우에는 식도라든가 위, 장, 점막에 출혈과 더불어 화상을 입으면서 심한 경우는 천공이 되기 때문에 복막염을 일으켜서 사망하는 수도 있습니다. 염색 등의 공정이나 플라스틱, 살충제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공업용 빙초산. 그런데 공업용 빙초산과 식용 빙초산은 모두 초산 99% 이상, 분자식에서도 차이가 없습니다. 순도가 99.9%라는 얘기는 불순물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정제를 하지 않더라도
화학 반응에 의해서 깨끗하게 나오기 때문에 공업용 식용에 대한 구분 자체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단지 똑같은 원료를 가지고 어떤 경로로 유통하느냐에 따라서 공업용과 식용으로 나누어질 뿐입니다. 희석하지 않은 빙초산이 얼마나 위험할까? 순도 99%의 빙초산과 그리고 미국 등 유럽 규정에 따른 20%로 희석된 초산을 비교해 위험성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각각의 용액에 재료를 넣고 3시간 후에 변화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우리 피부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콜라겐이 풍부한 돼지 껍질입니다. 그리고 껍데기가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져 산에 빠르게 반응한다는 메추리알. 마지막으로 익으면 색이 변하는 새우 등을 넣고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과연 빙초산과 희석초산에 담긴 재료들은 어떤 변화를 보일까요? 순도 99%의 빙초산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강한 산도를 이기지 못한 메추리알이 터져버립니다. 3시간 후 메추리알 껍질은 녹아 흘러내렸고 속은 터진 채로 익었습니다. 새우는 빙초산 용액까지도 붉게 변했습니다. 익힌 새우가 붉은색을 띠고 있는데요. 이 빙초산에서는 가열한 거와 똑같은 그런 색소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새우의 단면을 잘라 비교해보니 속까지 완전히 익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피부와 유사한 돼지 껍질은 어떻게 변했을까? 껍질이 투명하게 변하면서 2배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만약 빙초산이 피부에 닿는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번에는 20%로 희석시킨 빙초산을 넣어봤습니다.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 메추리알 껍질이 모두 녹아버립니다. 빙초산을 20%로 희석시켰지만 역시 안전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빙초산은 가열을 하지 않았지만 열에 의한 변화와 똑같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빙초산은 강한 자극, 그러니까 열과 같은 그 자극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성분을 식품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빙초산을 보거 껍질에 사용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무게 못 풀리기 위함이에요. 방어선에 들어가면 무게가 1kg 풀리면 2kg도 되고 2.5도 되고 빙초산 농도에 따라서 원하는 만큼 불어나요. 무게가. 그 빙초산 농도에 따라서 무게 자체가 이렇게 줄었다 해버리니까 어느 급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표기 상태는 식초 맛이 나니까 안 들어갔다 할 수는 없고 들어갔다고 하기는 하는데 이게 조금 들어가는지 많이 들어가는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빙초산으로 보거 껍질의 중량을 늘린다는 것, 과연 가능한 일일까? 먼저 증류수와 20%의 농도로 희석한 빙초산 수용액을 준비했습니다. 100g의 보거 껍질을 각각의 용액에 담근 뒤 3시간 후 중량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빙초산 수용액에 담긴 보거 껍질과 증류수에 담긴 보거 껍질 모두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마치 주름이 펴지듯 탱탱하게 살아나는 보거 껍질. 시간이 지날수록 부피는 더욱 늘어납니다. 세 시간 후 과연 중량은 어떻게 변했을까? 증류수에 담근 보거 껍질의 무게는 약 45%가 증가한 145.7g. 빙초산 수용액에 담근 보거 껍질의 무게는 무려 80% 가까이 증가한 179.9g. 빙초산이 들어간 용액의 보거 껍질이 증류수에 담근 보거 껍질에 비해 확연히 많은 중량 변화를 보였습니다. 단백질에 일반적으로 사안이 첨가되면 사안 변성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사안 변성은 결국 단백질의 분자 구조를 바뀌게 하기 때문에 이 분자 구조와 물이 흡수가 되어서 보거 껍질의 그 중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 보거 껍질을 가공하는 업체들은 어떻게 빙초산을 사용하고 있을까? 한 수산물 가공업체.
아, 여기서 껍질하고 살하고 벌려내는 거예요? 마침 보거 껍질 가공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작업장 한켠 바구니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고 그 틈으로 박스 하나가 눈에 띕니다. 가까이 다가가 박스를 열어보니 빙초산이 들어있습니다. 보거 껍질 가공에 사용되는 빙초산입니다. 잠시 후 작업을 끝낸 보거 껍질이 얼음물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가시를 확인해 봤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껍질 표면이 매끈매끈합니다. 가시가 모두 제거됐는지 윤기까지 흐릅니다. 어제 막 거칠거칠했던 거 확실히 조금 말랑말랑하죠. 근데 왜 식초 넣으면 되지 빙초산 넣어요? 그렇다면 작업 시 빙초산 농도는 어떻게 조절하고 있을까? 농도는 뭐 보고 맞추세요? 농도는 뭐 보고 맞춰요? 네. 정확한 기준도 없이 사용되고 있는 위험한 식품 첨가물 빙초산. 이쯤 되면 차라리 보거 가시를 먹는 쪽이 덜 위험해 보입니다. 우리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보거 껍질 제품을 구입해 빙초산 사용 실태를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시장을 돌며 구입한 6개의 제품 중 빙초산을 사용한 제품은 총 2제품. 2제품 모두 빙초산의 농도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제품에 표기된 빙초산의 농도는 정확한 걸까? 제품의 초산 함량을 검출해 봤습니다. 검사 결과 2제품 중 한 제품에서 표기보다 2배가량 높은 초산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성분 배합 비율 표기를 30% 이상 초과한 경우 품목 제조 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지역 위생과 직원들과 함께 해당 공장을 찾았습니다. 일단 지금 이게 그 보거 껍질 그 나가고 있는 제품인 맞죠? 여기 보면은 지금 0.05%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네요. 곁들여가는 거 안 들어가지. 안 들어간다고요? 0.05%보다 훨씬 적은 수치가 들어가요. 제품에 표기된 빙초산 농도는 0.05%. 빙초산이 그러면 얼마나 들어가야 0.05%예요? 이런 통에 다가 나가니까 뼈를 좀 없으니까 정확히 이런 통이요. 해가지고 물어 부어가고자. 예, 그러면은 뭐 한 800 정도. 빙초산 농도에 대해 묻자 정확히 알지 못하는 듯 조금이라고 얼버무리는 업주. 빙초산은 그러면 얼마나 넣으세요, 여기에? 그 중간 정도 넣는 거지. 빙초산을 얼마라고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예요? 예. 이게 농도도 모르는 빙초산. 그럼 왜 쓰세요? 이런 거는 다 이것도 갖다가 조금 넣는 거 냄새 제거한다고. 냄새 제거하시려고 넣는. 비린내 많이 납니다. 많이 나면 뭐냐? 아마도 못해요. 많이 나죠? 네, 나네요. 야, 이거를 제거합니다. 조금 제거를 넣으면. 이게 달걀을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냄새 제거하는 방법이 그 빙초산이나 식초를 넣는 그렇죠. 다른 게 있겠지만, 우리는 몰라서 그러네요. 근데요, 이거 빙초산에 넣었을 때 이 가시 가시 어디입니까? 가시 어디입니까? 가시 여기 있잖아요. 그게 무슨 가시야? 가시가 사라지는 건 알고 계셨어요? 왜요? 보고 껍질에 가시가 빙초산을 넣으면 가면 상관없습니다. 뭐 가시 이 가시도 이게. 보고 껍질에 굵은 가시들 있잖아요. 그건 아예 녹아버리더라고요. 안 씁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게 버리잖아요. 이건 안 씁니다. 안 씁니다. 그건 안 씁니다. 가시가 많은 뱃살은 버린다는 업주의 말. 사실일까? 껍질 삶는 거예요? 이건 등 껍질이 아니네요. 네, 한 가지예요, 그래도? 이건 가스 많잖아요. 한번 더 가야 돼.
검은 밀복의 경우 등 쪽 가시보다 뱃살 쪽 가시가 더 촘촘하고 뾰족합니다. 버린다던 보거 뱃살. 하지만 다른 부위보다 빙추산에 더 오래 담가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었지만 뭐 굳이 이렇게 안 넣으시고 이걸 가공을 하시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찾아뵙고 좀 상의를 드리려고 온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세요. 무슨 안 해도 됩니다. 네. 안 하겠습니다. 진짜 안 해도 됩니다. 진짜. 보거를 전문적으로 판매한다는 보거 전문점들은 어떨까? 이곳 역시 빙초산을 사용하고 있을까? 확인을 위해 주방으로 가봤습니다. 살짝 삶는 거예요? 오, 해보니까 커지네. 삶아놓은 보거 껍질을 통에 옮겨 무언가 쏟아붓는 주방 직원. 친숙해 보이는 녹색 병. 자세히 살펴보니 식초가 아니라 빙초산이었습니다. 빙초산 한 병을 다 넣고 나서야 자리를 뜨는 직원. 아, 식초 냄새 확 나네. 그릇에 담근 물들을 손에 만져가 이거 하나만 가게 되는 거야. 아, 껍질이? 알겠어. 아, 수고하고. 잠시 후 빙초산에 담궜던 보거 껍질을 확인해 봤습니다. 가시는 사라졌고 껍질은 더 두툼해졌습니다. 처음 벗겨냈던 보거 껍질과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문이 들어오자 먼저 빙초산을 다른 통에 옮겨 담는 직원. 무엇을 하려는 걸까? 대부분의 보거 전문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거 껍질 무침 요리. 채 썰어 놓은 보거 껍질을 채소에 넣고 갖은 조미료로 맛을 냅니다.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이것. 식초, 이게 빙초산 좀 들어가고. 되게 많이 들어가네. 이제 확 나네. 빙초산은 산도가 강한 만큼 반드시 희석해 사용해야 하지만 별다른 기준이 없다 보니 식당에선 이렇게 원액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진짜 그냥 식초랑은 진짜 다르구나. 우리가 즐겨 먹었던 보거 껍질 무침에 먹으면 죽는다는 빙초산이 들어간 사실, 여러분은 아셨습니까? 저 음식을 바로 내가 그리고 내 가족이 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이야, 정말이지 아찔합니다. 우리나라의 식품위생법에는 초산 함량 99% 빙초산이 식품 첨가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거 껍질 가공을 위해 빙초산을 사용하는 건 위법 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가시 제거나 중량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이 같은 빙초산을 정확한 기준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 정말이지 위험해 보입니다. 사실 보거 껍질에 이 빙초산 사용이 문제가 된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업체들이 빙초산 미표기와 중량 표시 위반으로 적발되면서 현재는 빙초산의 무분별한 사용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식당 등에서는 희석조차 하지 않은 99%의 빙초산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가장 중요한 빙초산 농도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제품도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초산 함량이 20%만 넘어도 독극물로 분류할 만큼 빙초산을 위험한 물질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식품업체에서만 관리 감독 하에 사용할 수 있을 뿐 일반 식당이나 소비자가 이처럼 직접 구입할 수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식품 첨가물 빙초산. 우리도 정확한 농도 표기와 엄격한 기준,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먹고 싶은 건 보거 껍질이지 빙초산이 아닙니다.